이번 동영상에서는 주문서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서는 우리가 견적을 발송한 건에 대해서 주문이 들어오거나 주문을 받은 시점과 실제 출고가 나간 시점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입력하여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고원, 영업관리, 주문서에 주문서 입력 메뉴에서 입력하실 수 있는데요. 직접 품목을 입력하여 전표를 작성하거나 기존에 작성된 견적서가 있다면 견적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견적서를 불러와 입력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입력해야 할 주문건이 많다면 엑셀 자료 올리기나 웹 자료 올리기로도 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영상에서는 품목을 직접 입력하여 전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일자와 거래처 항목에는 실제 주문을 받은 일자와 거래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를 입력하고 거래처명을 클릭하면 FM 버튼이 나타나는데요. 클릭해서 거래처의 채권이나 채무, 정보, 휴폐업 조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처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담당자 항목에 자동으로 담당자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해당 담당자는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거래처를 등록할 때 여신단가 탭에 등록해 놓은 담당자를 불러오게 됩니다. 만약 거래처와 상관없이 담당자를 고정하여 지정하고 싶거나 사용자 아이디와 연결된 담당자가 자동으로 기입되도록 하려면 주문서 입력 메뉴 상단에 옵션 버튼을 클릭하고 입력 화면 설정에서 기존 양식을 선택하거나 기존 양식이 없다면 신규 양식을 클릭하여 변경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양식 설정 창에서 담당자 항목에 마우스를 올려 설정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하단에 기본값을 지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거래처 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본값이 거래처의 정보 불러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처 등록 시에 등록한 담당자가 불러와지는 것이고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사용자 정보 불러오기로 변경하게 되면 ERP 우측에 사람 모양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전표 입력 설정에 설정된 기본 담당자가 불러와지게 됩니다. 정보 불러오기 항목을 클릭하여 최신 전표 내역으로 변경하게 되면 가장 최근에 입력한 전표의 담당자가 불러와지게 되고 직접 지정으로 선택하고 담당자를 지정하게 되면 해당 담당자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불러와지도록 기본값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 항목의 돋보기 모양 버튼을 클릭하여 담당자를 변경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하 창고는 해당 주문건이 추후에 판매될 때 어느 창고에서 재고를 출하할지 정하는 부분으로 주문서 입력 시에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창고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하단의 신규 버튼을 눌러 새로 창고를 등록해 주시거나 재고원, 기초 등록, 창고 등록 메뉴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거래 유형 항목은 부가세율 적용 여부를 선택하는 항목으로 부가세가 적용되는 품목을 취급한다면 부가세율 적용으로 설정하고 하단에 품목을 입력했을 때 다음과 같이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가 나타나고 부가세율 미적용으로 설정하게 되면 부가세가 계산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거래건 같은 경우는 통화를 내자로 선택하고 해외 거래건은 다음과 같이 외화 입력을 하기 위해서 외화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외화 코드는 하단의 추가 버튼을 눌러 추가해 주셔도 되고 재고원, 기초 등록, 외화 등록 메뉴에서 하단의 신규 버튼을 눌러 등록할 수도 있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조, 결제 조건, 유효기간, 납기일자, 검색창 내용 등은 해당 항목에 입력할 내용이 있다면 입력해 주셔도 되고
입력할 내용이 없다면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단에 내용을 다 넣으셨다면 하단에 품목과 수량, 단가를 입력하신 후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것 외에도 이미 등록된 견적서가 있다면 해당 견적서를 불러온 뒤 전표를 작성하실 수도 있는데요. 중간에 견적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견적서 조회창이 뜨고 해당하는 견적서를 체크하여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된 주문서의 단가 부분은 우리가 견적서를 작성할 때 입력한 단가로 입력되는데요. 해당 단가에 대해서 품목 등록 시 등록한 단가 A to J 혹은 최종 단가나 특별 단가 등을 적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단가 항목을 클릭하고 F6 버튼을 눌러 원하는 단가를 선택하실 수 있고, 또는 단가 항목을 더블 클릭한 뒤 FM 버튼을 눌러 정보 버튼을 클릭해도 동일한 화면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품목이 많은 경우에는 좌측에 있는 품목을 일괄로 체크한 뒤 상단의 단가 변경 항목에 체크하여 원하는 단가를 지정하고 적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만약 할인 등의 사유로 특정 품목의 단가에 대해서 어떤 퍼센트 혹은 특정 금액만큼 빼거나 더해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품목을 체크하고 상단의 조정 버튼을 클릭하여 퍼센트나 액 중 값을 선택하신 후에 할인 시에는 마이너스로, 추가 청구 시에는 플러스로 입력하고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품목의 단가가 부가세가 포함된 단가라면 단가 칸을 한번 클릭한 뒤 F4 버튼을 클릭하여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금액이 나누어져 계산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입력된 전체 품목의 단가가 모두 부가세 포함 단가로 기재되어 변경해야 하는 경우라면 전체 품목을 체크하고 중간에 F4 버튼을 클릭하여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견적서를 불러와서 주문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만약 견적서를 입력한 건에 대해 일부 주문만 들어간 경우에는 일단 해당 견적서를 불러와서 수량을 수정하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노트북 80개와 탄산수 10개에 대한 견적서를 불러왔는데요. 다음과 같이 노트북 수량을 10개로 탄산수를 5개로 변경하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서 후에 잔량에 대한 주문서를 다시 입력할 경우에 중간에 견적서 버튼을 클릭하고 해당 견적서를 선택하여 잔량 적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잔량만 계산되어 자동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잔량이 남아있는 견적서는 좌측에 있는 미주문 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검색 조건을 설정하고 하단의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수량과 미주문 수량, 단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이 완료된 견적서는 진행 상태를 완료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미주문 현황에서 확인의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해 주셔도 되고, 주문서 입력 시에 하단의 견적서 진행 상태 변경 버튼에 체크하여 완료를 선택하고 저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된 주문서는 판매 입력 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주문서 조회 메뉴에서 해당 주문서를 체크하여 다른 전표 생성 버튼에 마우스를 올려 판매 전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판매 입력 메뉴에서 중간에 주문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주문서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판매 전표와 연결된 주문서는 주문서 조회 메뉴에 생성한 전표 항목에 불이 들어오게 되고 해당 조회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생성한 전표와 해당 전표의 일자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일자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판매 전표의 거래 명세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서 조회 메뉴 상단에 보면 전체, 결제 중, CS, 미확인, 확인, 진행 중, 완료의 탭이 있습니다. 전체는 구분 없이 전체 주문서를 볼 수 있는 탭이고, 결제 중 탭에서는 전자결제에 첨부되어 결제가 진행 중인 주문서가 보여집니다. 결제 중인 주문서는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조회해 볼 수 없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CS 탭에서는 이카운트 내에 있는 거래관리 시스템으로 상대방 거래처가 우리 회사로 주문을 넣었을 경우에 주문서를 볼 수 있는 탭입니다. CS 탭에 있는 주문서는 아직 유효한 주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체크하여 하단의 진행 상태 변경으로 미확인, 진행 중, 완료 처리를 해주셔야 하며, 이렇게 진행 상태가 변경되게 되면 CS 탭으로 되돌릴 수 없고 CS 거래처는 해당 주문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CS 탭과 거래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래관리 시스템 동영상 강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미확인과 확인 탭은 확인 미확인 기능 사용 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미확인 기능이란 전표를 작성하고 특정 담당자의 확인 처리를 거쳐야만 해당 전표를 다른 전표로 생성하거나 장부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저장하는 전표는 먼저 미확인 탭으로 가게 되고, 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미확인 탭에서 해당 주문건을 클릭하여 확인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 처리를 해야 확인 탭에서 해당 전표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 미확인 기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고 확인 기능 동영상 강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탭은 진행 중과 완료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주문건이 확인 처리되어 장부에 반영이 되었으나 현재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행 중 상태로,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완료 상태로 변경하여 각 탭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는 리스트 탭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등 편집하고 싶은 경우라면 우측 상단 옵션의 리스트 탭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탭을 안 보이게 하려면 전표 상태 표시 순서에 0을 입력하시고,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탭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 버튼을 눌러 신규로 탭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전표 저장 시 진행 중, 완료 중 진행 상태를 어떻게 할지 설정하기 위해서는 저장 기본 항목에서 체크 표시를 변경해 주시면 되고, 주문서 조회 메뉴를 눌렀을 때 기본적으로 보고 싶은 탭을 설정한다면 표시 기본 항목에서 해당 탭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주문서를 조회하거나 특정 거래처의 주문서만 볼 경우라면 상단의 서치 버튼을 클릭하여 기준 일자와 검색 조건을 설정하여 검색하면 되는 점 또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관리의 주문서, 주문서 현황 메뉴가 있는데요. 검색 조건 설정에서 기준 일자와 창고, 거래처, 품목 등의 검색 조건을 설정하고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이 각각의 조건 값에 맞는 주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문서 현황 또한 양식 설정이 가능하므로 옵션에서 양식 설정을 통해 양식을 추가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상단의 서치 버튼을 클릭하여 정렬 소개 기준을 설정하여 특정 거래 내역을 정렬하거나 소개해서 검색해 볼 수도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문서 입력과 입력한 주문서를 조회와 현황 메뉴에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